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일단은요, 필기 공고가 떴기 때문에 같이 필기 공고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시험이 여러분 10월 6일 날 토요일 날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입니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NCS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문항에 90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빨리 푸셔야 되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의 시간 남는 그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서 2분 정도, 1분 50 정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마구마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된다. 여기 어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NCS 출제 영역이 요번에는요, 모든 직렬당이요, 전부 다 공통으로 10개 능력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찌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공사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몇 개 선택돼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도 어차피 전 영역을 다 공부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영역을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당연히 옳겠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10개 능력을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할 영역이 조금 많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요, 수리 능력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수리 능력이라서요, 기초 연산 능력,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이렇게 능력, 이런 걸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여기 기초라는 말과 여기 도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능력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때 하던 그런 수학에 관련된 어떤 그런 수학 능력에 관련된 수학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도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도표라는 말은 이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요, 어떤 도표를 주고 그걸 우리가 보고 해석하라는 소리예요. 어찌 보면 수학보다는 약간 사회나 약간 이런 쪽, 과학 쪽에 조금 더 뭔가 많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수리 능력 영역으로 넘어온 거고, 수리 능력에서 이제 그런 도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또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말은 어렵게 써봤지만 여러분 일단 요 녀석들을 보세요. 이거 사칙 연산 방정식. 아, 그냥 수학이구나. 통계자료 해석, 백분율, 평균, 확률. 그냥 수학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표를 갖고 내가 그 안에서 계산 뭐시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하고 계산하고 이해하고 유추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는 또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은 도표를 이용한 것, 이 녀석은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서설이 길긴 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아, 이게 수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긴 여러분 NCS는 약간 그런 경계가 그렇게 막 정확하지는 않아요. NCS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얘는 너무나도 수리고 얘는 너무나도 문제 해결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비슷하게 나올 때도 얘는 어느 때는 수리고 얘는 어느 때는 문제 해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구분점은 없지만 어차피 여러분 통으로 공부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 등장해도 얘는 여기에 붙이면 이 영역이고 여기에 붙이면 이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 마스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시험 볼 때 우리는 뭐 수리랑 문제 해결이랑 자원 관리만 봅니다 라고 딱 3개만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뒤에 거에서 막 풀다가 보면요, 흔히 말하는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갑자기 이게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으로 다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나와도 여러분 딱 이제 뭐랄까요, 한 번에 딱 레디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될 수 있게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 볼 때는요. 자, 일단 수리 능력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려봤어요. 네. 그럼 이제 수리 능력의 실제로 기초, 인지 능력 모듈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이쪽 모듈을 바탕으로, 이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 숫자들의 배열 규칙을 찾아 물음표에 들어가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요, 이 문제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수열이에요. 수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수열이고, 등차 등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등차 등비를 초월한 문제들이 마구 등장할 겁니다. 그 초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려운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나올 때마다 그 초월된 문제들은 여러분이 외워두시거나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나온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이 등차나 등비나 흔히 말하는 센스로 다다다
돌려서 푸는 겁니다. 자, 문제 일단 볼게요. 여기서 여기에는요, 여러분, 63에서 61로 두 개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몇이 될까요? 딱 봤을 때 두 배씩 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지라고 판단하고요. 1833일 거야 라고 일단 가정하고 답을 보기를 보는 거예요. 보기에 답이 있으면요, 여러분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조건 답이에요. 알겠나요? 무조건 답이에요. 혹시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문제 잘못 만든 겁니다. 알겠나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막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한 규칙 말고 제2, 제3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머릿속에서의 회전된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이 다 성립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것만 맞으면 돼 하고 마지막 걸 계산했는데 그 녀석이 답안지 보기에 있으면 여러분 문제 잘못 만든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 답이 얘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답이 얘가 아니면 잘못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여러분들의 색다른 방법, 뭔가 휙 좀 튀어나오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써봤을 때 답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일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가장 쉬운 어떤 규칙, 가장 일반적인 규칙을 사용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답안지 보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녀석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 뭘 선택해서 풀어야 될 건가, 요게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보였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기발한 생각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보면요. 5에서 13이면 플러스 8이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몇이 됐죠, 여러분? 네. 24가 됐나요? 그죠? 꽤 커졌네요. 여기도 보면 몇이 됐죠? 플러스 72가 됐어요. 눈치가 딱 보이나요, 여러분? 늘어난 양의 곱하기 몇이 돼 있죠, 이렇게? 네. 곱하기 3씩 되어 있는 게 느낌이 오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216 더한 거 아닐까? 라고 보고요.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325가 나옵니다. 답안지에 있죠? 그러면 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규칙이 있어도 답안지 요거로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이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이 나왔다 그러면 보기에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할 거예요. 내가 원했던 방법은 이거였는데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이게 아니네? 이러면서 수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만든 사람의 어찌 보면 좀 생각을 따라가세요는 좀 그렇지만 문제를 어차피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맞추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개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자, 별 복잡한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2를 빼세요도 있을 거고요.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2를 빼세요.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2를 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네. 똑같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답이 곱하기 3 한 다음에 2를 뺐을 때 327에서 2를 빼니까 325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네. 자, 28, 29, 26, 31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여기는 더하기 1이 된 것 같고요. 여기는 빼기 3, 여기는 네, 더하기 5가 된 것 같죠. 왠지 1, 3, 5, 7 같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빼기 찬스죠. 네, 빼기 7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24가 답이 있기를 보면서 있다 그러면 꼼짝 마라 하고 찍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는 4칸짜리 무현재들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4개짜리 무형이 등장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4개는요, 여러분, 어떤 해석을 갖고 있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런 거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 녀석에서 시작해서 요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조금 경우의 수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해석을 조금 방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어떨까요? 좀 작은 거에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더하기 2 아니야? 봤더니 여기는 여러분 더하기 4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뭘까요? 아니면, 요 녀석뿐만이 아니라 여기 더하기 2가 더하기 4가 됐다는 소리는 여러분 차가 2였거든요, 여기. 근데 차가 4가 됐다는 소리는 곱하기 1가 됐다는 소리이긴 한데요. 네. 여기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플러스 22가 됐다. 여기서 여기는요. 플러스 24가 됐다. 이건가? 하고 여기서 플러스 22가 됐나요? 40에 72니까 플러스 31이 됐거든요. 영 안 맞죠? 네, 영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어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리네, 라고 판단할 겁니다. 여기선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셨어야 되냐면요. 네. 32에서 54가 된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 차가 2였는데 여기 차가 4였죠. 그게 어찌 보면 굉장한 힌트예요. 2배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2배를 해보고요. 그러면 64죠. 64에서 54를 맞추려면 빼기 10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뚱맞은 어떤 답이 나왔네. 이상하지만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곱하기 2를 하고요. 68이죠. 68에서 10을 빼버리면 58이 나와요. 옳거니 하고 여러분 밑에 것도 한번 보는 겁니다. 네. 2배 하면요. 82죠. 82에서 10을 빼면 70이 나오죠. 허허.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45는요. 2배 하고 빼기 10을 해준다면 당연히 90에서 10 빼니까 답은 8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창의적인 걸 예상하라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어렵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도 방대해서 방향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 요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갔어요였기 때문에 지금 얘랑을 비교한 거긴 한데요. 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얘가 없고 이거 2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물음표 찍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힌트를 주고 나서 이 표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 이 표에서 어떤 규칙이 있단다. 그거 2개를 판단해서 여기다 적용시켜 봐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네모짜리들은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다양해져요. 얘는 그래도 이게 간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13에서 36이 됐대요. 16에서 45가 됐대요. 자, 여기 차가 3이죠. 여기 차가 여러분 9가 나오네요. 그러면 3에서 9 몇 배 된 것 같죠, 여러분? 3배 됐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3이 유도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곱하기 3 한 다음에 빼기 3 하면 36이 나오죠. 39에서 3 빼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48에서 3 빼면 45가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답일 거라고 지금 거의 99% 확신할 거예요. 마지막 검산. 곱하기 3 하면 51에서 3 빼니까 48이 나오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답을 골라보는 거죠. 300에서 3 빼니까 297 답에 있으면 그냥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 기본 모듈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기본 모듈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등장했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한국중부발전이요. 네, 한전이라고 하죠. 다음 숫자들의 배열 규칙을 찾아서 물음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한전에서 문제가 여러분 조금 수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네. 이걸 여러분 이 5문제를 지금 2분 내에 풀어야 돼요. 5문제를 2분 내에 푸니까 한 문제당 여러분 몇 초 정도 나오죠? 이거 120초잖아요. 네. 120초를 5로 나누면 여러분 24초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수열 문제들은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딱 보자마자 답이 안 나오는 거는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풀면 다행인데 못 풀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열은 딱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다 없다가 딱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덤비면 되고, 모르겠는데 그럼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빨라야 돼요. 자, 416에서 208은요, 여러분 그냥 팍 줄었을 리가 없죠. 딱 봐도 나누기 2 같지 않나요? 네. 나누기 2 같아요. 여기도 나누기 2 아닐까? 몰라요. 여기도 나누기 2 아닐까? 몰라요. 하지만 여기도 봤더니 나누기 2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누기 2구나, 나누기 2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는 곱하기 2구나, 곱하기 2구나, 곱하기 2구나, 곱하기 2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50에다 2배 해주면 여러분 104 나오죠? 거기다 2배 하면 208이 맞나만 확인해 보세요. 맞잖아요. 답에 104 있나 확인하시고. 104 있으니까 여기는 답이라고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한전, 네, 수열 문제 비슷하게 나온 것도 좀 어려웠는데, 여기는 조금 쉬운 문제가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사에서 나왔던 문제. 자, 여기는요, 어떤 특징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보려고 그러면 별로입니다. 자, 여기 40이 늘었죠? 네. 여기는요, 48이 늘었나요? 네. 그럼 여기는 80 늘어나나 봐. 32가 늘고, 여기는 혹시 24가 늘지 않았을까? 하고 구해주면요, 49에다가 30이 더해주면 81.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러분. 네. 어우, 이 궤차라는 개념이죠, 요거요. 궤차가 80 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맞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얘는 이게 더 빠르죠. 얘는 5의 제곱이네. 얘는 9의 제곱이네.
얘는 11의 제곱이네, 얘는 13의 제곱이네.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얘는 7의 제곱이어야 되겠지 하고 49를 찾아주는 게 조금 더 빠른 센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걸로 풀었다고 여러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었던 방법 어떤 거든지 간에 보세요. 이 밑에 걸로 푼 사람도 있을 거고 위에 걸로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답은 어떻죠, 여러분? 동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답을 구했는데 답안지에 없어. 그러면 잘못 구한 거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소리예요.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은 1번 선택했고 어떤 사람이 2번 선택했는데 야 1번이 오라 아니야 2번이 오라 암만 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답이라면 알겠나요? 네. 문제가 정말 이상하고 더러울 때 1번 해석, 2번 해석이 답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거를 만약에 답으로 체크했다면 이 사람의 거 답은 없을 겁니다. 보기 중에.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막아줘요. 문제 만든 사람이. 그래서 문제 만든 사람이 아 너네들 이렇게 했지? 하지만 이건 답이 없어. 그럼 너네 다시 생각해.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이 구했더니 답안지 보기에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답이라고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1357이네요. 인천국제항공공사, 항공공사.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이건 공짜 문제죠, 거의. 13579. 혹시 이상한 페이크가 있지 않을까 고민할 거예요. 근데 9가 답에 있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라 그러면 멱살 잡고 말하면 되죠. 왜 여긴 9인데 13579 20 띄워놨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답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답에 9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색다른 방법이 있나 보구나라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9가 있는 이상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답이 답이라는 것만 명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이제 사각형들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라는 판단인데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한수원 문제였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해석이었냐면요. 혹시 얘를 5를 곱해서 더하기를 한 건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서 더하기를 했나? 하고 하면 딱 11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5를 해서 이 수를 더했나? 하면 딱 25가 나와요. 옳거니 하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서 20이니까 여기는 27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봤더니 보기에 그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허라, 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뭐랄까요? 극도의 번외 생각을 했어요. 약간 진짜 기발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싫어요. 네. 막 좀 싫은 그런 풀이를 하긴 했어요. 얘를 얘로 나눴대요. 그랬을 때 얘가 나머지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문제를 풀어본 사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약간 그렇게 생각에 그날따라 잘 들어왔던 사람 빼고는 거의 안 났을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여서 조금 난이도가 꽤 있었던 문제예요. 47을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죠. 이걸 여러분이 풀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못 푸셨다고 해도 뭐 낙담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익혔으니까 다음에는 안 틀리면 돼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날 정말 머리 상태가 너무 좋았다라든지 약간 이상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하, 연습량이 많이 늘다 보면 당연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연습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연습이면 다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네. 연습이면 다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또 어떤 힌트를 잡아야 돼요. 아까 그 네모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없죠, 여러분. 가는 게 없으니까 이 세 가지 규칙을 보고 여기를 유도해 봐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요. 15라는 수가 이게 그냥 나올 리가 없어 보여요. 3, 5, 15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3 더하기 5는 8도 같아요.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죠. 1, 9는 9고 1 더하기 9는 10이죠. 맞네요. 5, 2, 10이고 5 더하기 2는 7이죠. 꼼짝 마라 같아요. 네. 이제 답만 있길 바랍니다. 2하고 6이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 3이 나왔다는 소리고 2, 3 더하면 5 딱 나오죠. 그러니까 물음표 안에 3이 들어가면 됩니다. 답이 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네요. 자,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수열 파트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어떤 파트냐면요. 응용수리 파트 개념인데요. 네. NCS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응용수리 파트 같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수리 파트의 문제는요, 여러분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아주 쉬운 문제 정도?
중학생 때 조금 보통인 문제, 고등학교 때 보면 아주 쉬운 문제 정도의 어떤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전부 다 이제 활용 쪽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오죠. 왜냐면 글이 길어요. 그래서 거시속, 속도, 거시속, 소금의 농도, 그 다음에 일의 뭐 확률, 시계 사이의 거리, 각도, 뭐 이런 것들 등장합니다. 잡다구리한 거 등장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많이 풀어본 문제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쪽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중학교 2학년 거, 3학년 거를 활용 파트만 쭉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동생들 거, 풀었던 거, 안 풀었던 거 막 잡아다가 막 풀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여기는 지금 4분이니까 여러분 240초고 5문제니까 하나당 48초를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한 문제당 한 30초에서 20초 사이에 풀어야 됩니다. 이쪽까지는 여러분 빨리 풀고 저 뒤쪽에 어려운 문제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이쪽은 무조건 속전속결이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식을 열심히 적었어요. 열심히 적어서 막 해서 마지막에 x는 몇 하고 구해냈단 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물론 맞지만 이거는 시간을 소모한 어떤 결과라서 이게 만약에 50초가 들었다. 그러면 잘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한 B에서 C 정도의 등급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건 여러분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NCS는요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한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네들이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잘 풀래? 요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너네들은 요걸 요렇게 풀 거야 라고 어찌 보면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얍삽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주로 대입이 있죠. 쑥 대입해 봤을 때 한 방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계산을 좀 더 빨리 해주면 얘를 넣어봤더니 얘보단 좀 커야 될 것 같아. 얘가 2번이었고 그럼 3번 답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집어넣어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파괴죠. 네. 식을 만들지 말고 그냥 넣어봐라. 완전 파괴인데 요걸 요구할 때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금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식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내가 흔히 말하는 깡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게 약간 결정이 돼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는 좀 힘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 어찌보면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전략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냥 무작정 접근하는 건 정말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일단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한 부서에 5명씩 신입사원을 배치하면 3명이 남아요. 6명씩 배치하면 마지막 부서에는 4명보단 적게 배치된대요. 딱 봐도 부등식이거든요. 부서는 적어도 몇 개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부등식으로 여러분 표현하자면요. 실제 부서의 개수가 뭔지 모르지만 부서의 개수를 X개라고 해버리면요. 실제 신입사원 수는요. 5명씩 이 X개에다가 분배를 했을 때 3명이 남아요. 그럼 이게 신입사원 수예요. 신입사원. 그죠? 5X 플러스 3명이 신입사원 수입니다. 그러면 5X 플러스 3명은 이 신입사원은요. 6명씩 배치를 해주면 마지막 부서에는 4명보다 적게 배치된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서에는 적게 배치된다? 그걸 여러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4명보다 적게죠? 요렇게. 여러분이 이 식을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신가요? 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어마어마하게 나오던 문제거든요. 뭐 의자를 앉혀봤을 때 맨 뒤에 3개는 비어있고 마지막 한 칸은 다 차 있지 않았다. 그럴 때 범위를 구하세요. 막 이런 문제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개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부서가 X개가 있었는데 네. 여기 하나 둘 셋 점점점점 몇 개인지 모르니까요. X개가 있었는데 6명씩 배치를 했더니 6명씩 들어갔더니 마지막 부서에는요.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 이 전체가 X개의 부서였다면 여기까지는 X 빼기 1개의 부서겠죠? 그럼 X 빼기 1개의 부서에는 6명이 풀로 꽉 차 있고요. 마지막 거에만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몰라요.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식을 쓰는 거죠. 아니면 여기를 여러분 는을 붙이고 6에 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3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식을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할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부등식이 3개처럼 보이지만 실전 2개죠. 부등호가요. 네. 2개짜리 요식은 얘를 한번 풀고 얘를 한번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거 1번 풀이, 요거 2번 풀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빨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6x-5
네, 5x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x, 넘어오면 8 나올 거고요. 자, 여기랑 여기를 해석하면요. 여기는 6x 마이너스 3이죠. 네. 여기는 5x 플러스 3이라서 자, 넘어오고 넘어가면 x는 6보단 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네요. 그래서 x의 개수는 6개부터 8개 사이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부서는 적어도 몇 개겠습니까? 6개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약간, 네. 어렵긴 하죠. 문제를 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근데 혹시 여러분이 막 대입을 해봤어요. 네. 2개. 부서가 2개 돼. 그러면 10명, 13명이네, 총. 그러면 부서가 2개 있고요. 6명씩 배치하면 1명 남잖아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6개 넣어봤어요. 6, 5, 30에 33명이 전체 신입사원수네. 6명씩 배치한다면 부서가 6개시니까 36명이 꽉 차야 되는데 마지막 부서는 4명보다 적게 찼대? 그럼 30명은 꽉 차 있고 5개의 부서에 맨 마지막 1개 부서에 3명이 차 있으면 되네? 조건 맞네? 답을 이렇게 체크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마구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마구 대입. 그게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게 안 될 거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 보면 네, 얍삽하게 한번 풀어볼까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많이 풀다 보면 점점점 생겨요. 특히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그 다리 세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리 같은 문제의 어쩌면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요. 오리가 X마리, 네. 그 다음에 염소가 Y마리가 있어요. 근데 둘이 합쳐서 40마리래요. 그리고 두 녀석의 다리를 합쳤더니 102개래요. 102개. 다리를 합쳤더니. 그러면 각각 몇 마리 있나요? 이런 거죠. 굉장히 쉬워요. 2x 더하기 4y는 102개라는 소리가 있을 거고, x 더하기 y는 40개라는, 40마리라는 소리가 있겠죠. 이거 연립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럼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한쪽에다가 여러분 몰빵을 시키는 거예요. 몰빵. 오리에다가 40마리를 다 줘버려요. 그러면 다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오리에 몰빵이 된 순간 80개의 다리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102개를 맞추려면 하나를 교환할 때 여러분 몇 개가 더 플러스가 되죠? 닭 한 마리를 주고 염소 한 마리랑 바꿔와요. 그러면 염소가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다리가 2개가 더 플러스가 되겠죠. 아, 그럼 하나 바꿀 때마다 플러스 20 되는구나. 그럼 80에서 여러분 102개면 22개니까 2개 곱하기 11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마리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11마리의 염소와 나머지 29마리의 오리가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알겠나요? 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어디까지나 식을 푸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색다른 방법들이 이제 막 생길 겁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차차차차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그건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걸 좀 바꾸셔야 돼요. 네. 항상 식이 무조건 장땡은 아닙니다. 라는 걸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모듈에서요. 꽃다발 한 개에 장미를 4송이씩 넣으면 6송이가 남고요. 5송이씩 넣으면 하나의 꽃다발에는 장미의 개수가 모자란대요. 꽃가게에서 주문받은 꽃다발은 최소 몇 개겠습니까? 이런 문제네요. 네. 최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안 돼요. 얘가 되죠? 그럼 이거 답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 찍을 때는 앞에서부터 탁탁탁 넣는 게 좀 더 낫고요. 네. 최대라고 했으면 뒤에서부터 찍는 게 낫겠죠? 뭐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좀 뭐랄까요? 그 해결책이 딱히 만만치 않은, 해결책이 정확히 주어져 있지 않은 해석을 여러분은 만약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적용하셔야 되는데, 식은 단점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 있어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답을 구하는데도 걸려요. 그게 여러분 에러 상황이죠. 자, 그러면 꽃다발 한 개에 장미를 4송이씩 넣으면 꽃다발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보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4송이씩 넣으면 4X 플러스 6송이. 얘는 완전히 고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장미의 전체 송입니다. 그죠? 장미 송이고 5송이씩 넣으면 한 다발의 꽃다발에는 그러면 5개씩 넣었대요. 몇 개에다가요? X개 전부 다 못 넣고 X 빼기 한 개에는 풀로 다 차져 있고 마지막 거에는 개수가 모자란다는 소리니까 한 송이부터 네. 4송이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죠. 꽉은 못 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꽃다발은 장미에서 모자릅니다.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몇 개입니까?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여러분이 풀 때도 요거 1번씩, 요거 2번씩으로 풀 텐데, 자, 여기도 조금 센스를 발휘하자면요. 1번, 2번에 두 개의 분명히 식이 있을 거고요. 얘는 x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x가 넘어가면 x는 뭐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죠. 뭐보다 작다니까 이쪽 값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2번 식을 풀어줘야 여기 4x가 넘어오면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요 1번 식은 풀 필요도 없다는 소리예요. 2번 식만 풀어도 답이 나오는구나. 4x 플러스 6은요. 5x 마이너스 1 넘어가고 넘어가면 x는 7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3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식을 여러분 잡는 거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센스 있게 작용하시는 법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울 겁니다. 아, 여기는 문제를 푸는 게 위주가 아니구나.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 위주가 아니에요.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요. 시간만 많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놔두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저보다 여러분 연구를 더 하셔야 돼요. 계속 연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보이는 것들 위주,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요건 괜찮네, 요건 별로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여러분 걸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도 생길 거예요. 그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짠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쫙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제 방법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구나를 알 수 있는 길이니까요. 네. 말은 길었지만 현실은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계속 여러분 발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충분하면 다 풀어요, 여러분. 네. 여타 어느 시험을 물어봐도요, 여러분. 시간이 괜찮았어요? 아니요. 시간이 무조건 모자랐는데요. 전부 다 2단만 나오지, 시간이 괜찮았어요? 할만했어요? 이런 사람 정말 거의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냥 무조건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만했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가 다 나온다는 소리는 문제는 풀만했고, 시간이 대충 없었어요. 라는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쪽을 40초에서 2, 30초 내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48초까지 가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시간을 아껴서 저쪽 뒤쪽에 어려운 녀석으로 마구 시간을 덤벼줘야 됩니다. 네. 어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남녀의 비는 4대3이고요.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5대3이에요. 불합격자 남녀의 비는 1대1입니다. 합격자가 160명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벌써 식으로 가지 말고요. 이걸로 빨리 가요. 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5대3이다. 근데 16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합격이고 60명이 여러분 여자죠. 남자고 여자죠. 네, 합격자의 남녀니까 100명이 남자, 합격인 여자가 60명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불합격자의 남녀비가 1대1이다. 자, 응시한 사람의 남자를 4의 2명과 여자를 3의 2명이라고 놔둘게요. 남자는 100명이 합격했고 여자는 60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뺐을 때 불합격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불합격자가 여러분 B명 대 B명이래요. 1대1이니까. 자, 그렇다면 4회에서 100을 뺀 게 B고요. 3회에서 60을 뺀 게 B예요. 그죠?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 40을 더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하나 더 더해졌으니까 A는 여러분 여기서 4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빨리 생긴다면 네, 감사한 거고, 안 생긴다면 연립 빨리 하세요. 두 개를 빼야 되겠죠? 네, 쓱쓱. 그래서 A 빼기 40은 제로. 그래서 A는 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네. A는 40이고요. 여기가 네, 160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네, 60인가요? 네. 그죠? 60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그랬을 때 전체 응시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응시인원은 A가 40이니까 전체 7의 2명이죠. 7 곱하기 40인 280명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막 정확한 식을 유도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빨리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채용시험에 상식 테스트에서 정답을 맞히면 10점을 얻고요. 틀리면 8점을 잃어요. 15개 문제 중에서 100점 이상을 얻으려면 최대 몇 개의 오답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다 줘버려요. 100점짜리로. 10점짜리로 다 줘버려요. 그러면 150점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맞은 개수 1개를 틀린 개수 1개로 바꿔버리면 몇 점이 깎이나요?
맞았던 10점도 깎이고 8점도 잃어요. 18점이나 깎여요. 그 개념이 여러분 써야 될 거예요. 한 문제를 넘겨주는데 18점이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150점인데 지금 18점 하나 바꾸고 18점 하나 바꾸고 또 18점을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 54점을 깎이게 되거든요. 세 문제만 틀려도요. 그러면 얘는 90점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대 두 문제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게 그나마 머릿속에서 빨리 푸는 방법이겠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해석을 해봤어야 알지. 이것도 식으로 적은 사람들 많아요. 식으로 적는 분들은 많을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을 줄이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구마구 돌리세요라는 해석입니다. 식으로 잡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맞춘 개수가 x개고 틀린 개수가 15 빼기 x개라고 한다면요. 네. 그냥 점수는 10x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8점씩을 계산할 거예요. 했을 때 요것이 100점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거든요. 풀어주세요 하면 여기 더하기 8x가 나와서 18x 마이너스 122, 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넘어가면요. 18x는 제가 계산이 잘못한 건 아니죠? 네.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220이죠? 네.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라고 나오냐면 18분의 220보다는 커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나눠보죠. 나눠보면요. 1, 10이고요. 40이 나오니까 12.xx개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x는 13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13개, 최소 13개는 맞아야 되니까 틀린 거는 2개까지는 허용이 돼요 라는 소리겠죠. 네. 자, 사무실 적정 속도를 맞추는데요. A가 스키는 16분, B가 스키는 20분 걸린다. A가 스키를 10분 동안만 틀고 B가 스키로 적정 속도를 맞춘다면 B가 스키 작동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이건 1의 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이렇게 풀어왔단 말이에요. 1의 양을 1로 놓자 이런 말을 써요.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1의 양을 1로 놓자라고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여러분 필요한가요? 이거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소리는 여러분이 마음껏 마구마구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16분, 20분 이런 거에 최소 공배수를 그냥 가정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6하고 20에 여러분 최소 공배수면 몇십이죠? 80인가요? 네, 80으로 잡아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라고 그냥 잡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80이라는 숫자를 잡은 거예요. 적정 가속도가 80도라면 80%라면 눅눅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80을 잡는다면 A가 스키는 0%에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16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1분당 몇 %를 올릴 수 있는 거죠? 5%씩을 올릴 수 있는 녀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1분당 5%를 올릴 수 있는 녀석 A가 스키는요. B가 스키는 1분당 4%를 올릴 수 있어요. 능력이 이렇단 소리예요. 근데 A가 스키만 10분 동안 틀었대요. 그럼 얘를 10분 동안 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는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습기로 적정수를 맞춘다면 비가습기는 몇 분이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30%가 남았는데 이거를 4% per 분으로 채울 수 있는 녀석으로 나눌 거니까 총 몇 분이 나오냐면 여러분 7.5분이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해석이 쉬워요. 이게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여러분 이 해석이 훨씬 더 좋고요. 간단하면 그냥 맨날 왔던 뭐 n분의 1 이렇게 놓고 뭐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놓고 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쪽 방향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해가 너무 쉬워요. 이해가. 일로 가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식을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식을 풀 뿐이지 이해가 너무 안 돼요.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는 쪽으로 풀다 보면 문제가 암만 어려워도 여러분 조금만 고생하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최소 공배수를 잡고 능력으로. 여기 꼭 최소 공배수만 와야 되나요? 아니, 최소 공배수의 배수만 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 쉬운 수만 와주면 돼요. 여기서 80% 전체로 봤기 때문에 16으로 나눴을 때 5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네가 만약에 이것들의 공배수가 아니면 나눠지기가 힘드니까 답이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웬만하면 나눌 수인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7.5분이기 때문에 7분 30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실제 기출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제시된 상황을 읽고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는데요. 사무실에 여러 팀의 복사 용지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팀당 3박스씩 나눠주면 용지가 5박스가 남고 팀당 5박스씩 나눠주면 한 팀은 못 받고 한 팀은 3박스만 받게 됩니다.
이 사무실의 팀수와 복사용지 박스의 수를 합한 값을 구하면 그랬어요. 얘는 아예 값을 다 구하래요. 식을 써볼게요, 얘는요. 자, 일단은요, 팀이 총 X개가 있다고 한다면요. 네. 3X 플러스 3개가 전체 박스 수겠죠. 네. 전체 박스 수예요. 근데 이제는, 네. 아니고 5박스가 남는군요. 네. 여기 3X 플러스 5예요. 요게 박스 수고요. 전체 박스 수. 복사용지 수입니다. 근데 요걸 5박스씩 나눠주면 한 팀은 못 받고 한 팀은 3박스만 받게 된대요. 네. 얘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봤던 부등식의 문제는 아니죠. 그냥 한 팀 다 5개 나눠주면 한 팀은 아예 못 받아요. 그러면 5개씩 나눠주면 X 빼기 1팀. 한 팀은 아예 못 받아요. 근데 마지막 한 팀도 3박스밖에 못 받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2팀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팀은 3박스를 받고 마지막 팀은 하나도 못 받아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X의 팀이 있으면, 팀이 X개가 있다면, 네. 얘는 아예 못 받고, 얘는 3개 받는데요. 이렇게. 그럼 여기 X 빼기 2개에 해당하는 요 녀석은요, 풀로 5개씩을 다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3개, 마지막에는 빵개 받는다. 이런 소리네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5x-7이 나올 거고요. 이거 2항, 이거 2항 해주면요. 네. 5x, 3x를 빼니까 2x가 나올 거고, 이쪽은 12가 나올 겁니다. 쓱쓱 싹싹. x는 6박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6박스가 아니라 팀이 6개군요. 팀이 6개니까 복사용지 박스수는요, 6개 넣어주면 2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23개랑, 네, 팀의 수니까 6이죠? 총 2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얘는 여러분 어떤 찍기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2개의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합한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또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니네. 그럼 원래 식으로 가겠구나. 라고 식도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품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리는요, 흰색 A4 용지 50박스와 컬러 A4 용지 10박스를 구매하는데 5,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총 167만 5천원 지출했어요. 네. 컬러 용지 한 박스의 단가가 흰색 용지 한 박스보다 2배가 높았다면 흰색 A4 용지 한 박스의 단가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5,000원 할인 쿠폰 사용했다니까 네. 얼마죠? 168만원 지출한 거죠. 네. 그리고 50박스랑 10박스예요. 그리고 얘 가격을 X1이라고 한다면 얘는 2X1이래요. 이렇게. 맞죠? 2배라고도 하잖아요. 한 박스보다 2배가 높았다면. 자, 요 말도 여러분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2배 높았다면 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박스보다 2배 높았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100원이었는데 2배가 높았대. 그러면 200원을 더해야 돼서 3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100원이니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2배지. 그러면 200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둥글둥글한 생각이고 이게 약간 까칠한 생각이긴 한데요.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리다는요. 문제에서 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만. 그러니까 문제 맞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라서 문제에서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2배 했구나. 혹은 이거는 진짜 그 가격 차이가 2배가 나는, 2배의 가치가 나는 그 차이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약간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한 박스보다 2배가 높았다. 2배 가격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옳아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증감률이라고 여러분 그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 비율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100에서 200원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몇 배가 우리나라 말로 쓰면 뭐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1900년대 가격이고 1980년대 가격이고 이게 2015년도의 가격이었다. 만약에 가정한다면 1980년대는 100원이었는데 2015년대 200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몇 배가 됐나요? 그랬을 때 2배로 됐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2배로라는 말이 됐다면 맞는 말인데 증가율은 네, 100%입니다. 라 그래요. 증가율은 원래 100에서 100이 더 늘었기 때문에 100%가 증가했어요. 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뉘앙스마다 여러분이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는 증가율로 계산하라는 소리야? 아니면 실제 값이 2배가 됐다는 소리야? 이런 게 약간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생각 안 했던 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면서 아이, 왜 말했어? 막 이런 생각이 할 거예요. 하지만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긴 해요. 네.
여기서는 EX로 보고 풀어볼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X짜리 50박스, 50X죠? A4 용지, 칼라 A4용지 10박스니까 20X예요, 여러분. 합쳐서 168만 원이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70X니까 70으로 나눠만 지면 여러분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 잘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되고. 근데 70으로 나눠져요. 7, 24죠? 140이 나올 거고 28이 나오니까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24,000원이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55명인 모임에서요. 남성이 6분의 1, 여성의 5분의 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11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의 남녀의 비는 그랬네요. 일단은 전체의 11분의 3이니까 55명 중에 11분의 3, 여기다 55를 곱하면 되죠. 그럼 10이라고 55랑 지워지면서 5가 남을 테고 5, 3, 전체의 15명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 15명이래요. 네. 15명이고 남자의 6분의 1, 여자의 Y의 5분의 2가 스마트폰 사용. 그 사람이 15명.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전체 55명. 이거 두 개를 연립하라는 소리죠. 이번에는요. 네. 비교를 해주면 6, 5, 30을 곱해버릴게요. 30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5X. 6을 곱했기 때문에 12Y. 30을 곱했기 때문에 450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여러분 5배씩 해보죠. 5X, 5Y, 5배. 275예요. 두 개를 여러분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7Y는 이거 두 개 빼세요 했으니까 175 나올 거고요. Y는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X는 당연하게 30명 나오겠죠? 여기는 요거 두 개의 비를 구하셔 있으니까 6대 5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요건 요 방법 외에는요, 조금 어렵겠지만, 네, 조금 어려워요. 남자를 6의 배수를 보는 거고요. 네, 여자를 5의 배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5명을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지? 하고, 남자는 6의 배수래. 그 나머지인 여자는 5의 배수래. 그럼 딱 벌써 30명하고 25명 아닐까라는 판단이 딱 서고요. 30명에 6분의 1이니까 5명, 25에 10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 15명 맞으니까 허허허 다 구했네 라고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통찰력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요.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생긴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생긴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네. 약간 그런 문제의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총 25개 문제 중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얻고요. 틀 때마다 2점이 감점이 돼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58점을 맞았다고 할 때 A가 맞힌 문제의 개수를 구하세요.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4x,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총 25개에서 x개를 뺀 건 틀릴 거잖아요. 마이너스 2점을 줍니다. 했을 때 58점 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요. 4x 마이너스 50 플러스 2x는 58입니다. 라는 계산이 나올 거고 6x는 108이네요. 그래서 쓱쓱 싹싹 네 18이네요. 라는 표현단이 쓸 겁니다. 그래서 맞춤 개수가 18개 네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그럼 여러분 한쪽에다 몰빵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한쪽에 몰빵. 그러면 4점씩을 얻으니까 여러분 100점 만점이죠. 다 맞출 때는요. 100점 만점인데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여러분 몇 점의 차이가 나요? 원래 더해질 4점은 못 받고 감점까지 2점을 당하니까 6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럼 한 문제를 줄 때마다 6점씩 차이가 나네. 58점이니까 네, 42점 차이가 나죠. 얘를 6으로 나누니까 총 7문제를 틀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빵을 주는 문제가 조금 더 해석은 쉬워요. 익숙하게만 된다면요. 네. 자, A 사원은 30장의 문서를 워드로 옮기는데 2시간 30분이 걸려요. 2시간 30분. 그 다음에 B 사원이 60장의 문서를 옮기는 데는 5시간이 걸립니다. B 사원이 36장의 문서를 옮겼다면 B 사원은 1시간에 몇 장의 문서를 워드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네요. 네. 자, 이게 여러분 뭔 소리일까요? A 사원에 30장의 문서를 워드로 옮겼는데 2시간 30분이면 여러분 150분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150분당 30장을 옮겼어요. 그러면 1분당 네, 5분의 1 장씩 옮길 수 있어요.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요. 네. A 사원이 먼저 그리고 B 사원이 이어서 60장의 문서를 워드로 옮기는데 5시간이 걸렸대요. B 사원이 36장을 옮겼다 그런 소리는 A 사원은 24장을 옮겼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죠? A 사원은 24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B 사원이 36장을 옮겼대요. 했더니 총 합쳐서 5시간이 걸렸대요.
네, 300분이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4장을 옮길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5분의 1장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나눠버리면 되죠. 네, 5분의 1장으로 나눠버리면 120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장 하는데 여러분 5분이 걸려요. 맞나요? 50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5를 곱해버리면 120분 걸린다는 소리가 나올 거고요. 얘는 몇 분이 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180분이 걸린 거죠? 그래야지 합쳐서 300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80분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은, B의 능력은 180분에 36 장 퍼 분인데요. 몇 분 동안이래요? 1시간에 몇 장의 문서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했으니까 여기다 60분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분과 분이 지워지고요. 60하고 얘도 지워지면서 3 지워지면서 총 12장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어찌 보면 1의 양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네, 일단은 처음 나와 있는 기초 인지 능력 모듈 한번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꼴로 주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주의 깊게 보시면서요.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응용 업무 능력 모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